이 이야기는 서울 여의도에 거주하는 한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서재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어오는 오후 3시, 최영수는 책상 앞에 앉아 지난 30년간의 정치 생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메운 사진들과 상패들이 그의 화려했던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죠. 국회의원 배지, 각종 표창장,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들까지. 하지만 지금 그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아, 참 답답하네.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요즘 들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기만 했죠. 정치판에서 물러난 지 이제 5년이 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만 커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유일한 혈육인 아들 민호 생각을 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올해 42인데 아직도 혼자 지내고 있으니 말이에요. 영수는 책상 서랍에서 민호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대학교 졸업 사진이었는데 벌써 20년도 더 된 사진이었죠. 이 녀석이 언제까지 혼자 살 셈인가. 영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정치 생활이 한창일 때 태어났는데 그 바쁜 시절에 제대로 관심을 주지 못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 그 미안함이 컸습니다. 민호는 지금 여의도에 있는 한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지만 개인적인 삶은 너무 단조로웠어요. 퇴근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책을 읽거나 혼자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죠.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물어봐도 시간이 되면 하겠다고만 하고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습니다. 사실 민호에게 몇 번 맞선을 주선해 보려고 했지만 민호가 완강히 거부해서 포기한 상태였어요. 문득 영수의 머릿속에 아내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아내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죠. 그때 영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었습니다. 민호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점점 내성적이 되어가고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려했어요. 영수는 때로는 자신의 정치 생활이 아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은 아닌지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김비서, 영수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잠시 후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김철민 비서는 영수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함께 일해온 오랜 동료였습니다. 네, 의원님. 부르셨습니까? 김 비서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은퇴한 지 오래되었지만 김 비서는 여전히 그를 의원님으로 불렀어요. 민호 그 녀석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봐. 영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있는지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지 말이야.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좀 특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이한 소식? 영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민호 도련님이 요즘 여의도역 근처 식당에 자주 가신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거의 매일 점심을 그곳에서 드신다고. 김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평소 도련님이 밖에서 식사하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영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민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특별한 사람을 만난 걸까요? 그 식당이 어디야? 영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여의도역 3번 출구 근처에 있는 작은 한식당입니다.
정성 한식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더군요. 김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가 매일 같은 식당에 간다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혹시 그곳에서 일하는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영수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밤새 민호와 그 식당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아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니 어느새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 비서, 영수가 아침 식사를 하며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네, 의원님. 김 비서가 신문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말한 그 식당 말인데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영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운영하는지, 직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이어갔습니다. 혹시 젊은 여직원이 있는지도 말이야. 김 비서는 영수의 의도를 눈치챘는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후 2시경 김 비서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어요. 의원님, 알아봤습니다. 김 비서가 수첩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정성 한식은 50대 중반의 김 사장님이 운영하고 계시고요. 직원은 총 4명입니다. 주방에 2분, 홀에 2분이 계시는데 홀에 있는 직원들은 영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한 분은 40대 초반의 기혼 여성이고요. 다른 한 분은 김 비서가 잠시 멈추더니 계속했습니다. 30살의 미혼 여성입니다. 이름은 이수진이라고 하더군요. 영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이수진이라는 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 네. 이분이 바로 도련님이 자주 찾아가시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로는 아주 성실하고 친절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뭐? 영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고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비도 많이 드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영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호가 드디어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과연 그 여성이 민호에게 적합한 사람일까? 혹시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민호에게 접근하는 건 아닐까요? 그 여성이 도련님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까? 영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집안 사정이나 내가 누구인지 말이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는 평소처럼 조용히 행동하고 계시니까 아마 자신의 신분을 따로 밝히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영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치인으로 살아온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어요. 그 중에는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을 몇 번 만난 후로는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 조심스러워하게 되었어요. 민호가 상처받는 건 절대 안 돼. 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성이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비서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어. 직접 가신다고요? 김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그냥 가시면 금방 들통날 텐데요. 그래서 변장을 하려고 해. 영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면 자연스러울까? 김 비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식자재 배송 기사는 어떨까요?
그러면 식당 안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이수진 씨와도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생각이야. 영수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배송기사 복장을 준비해둬. 그리고 진짜 식자재도 몇 개 준비하고. 김 비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혹시 도련님에게 들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지. 영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그 이수진이라는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게 먼저야. 그날 밤 영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과연 내일 만날 그 여성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로 민호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그녀가 좋은 사람이라면 자신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한편으로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민호가 드디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로서는 기뻤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지겠지. 영수는 이불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기대감과 긴장감이 뒤섞인 채로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영수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마음이 급해서인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이 떠진 거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긴장한 듯 굳어진 표정이 보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영수가 혼잣말을 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침 7시 김 비서가 커다란 봉투를 들고 영수의 집으로 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배송기사 복장이 들어 있었어요. 네이비색 작업복, 야구모자, 그리고 운동화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의원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도련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시면 괜찮다, 괜찮아. 영수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70 넘은 늙은이가 이런 일도 못하겠나? 영수는 거실에서 배송기사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정장만 입던 그에게는 작업복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의외로 잘 어울렸어요. 야구 모자를 눌렀으니 얼굴도 많이 가려져서 쉽게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거울 좀 가져와. 영수가 말했습니다. 거울을 본 영수는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소 근엄했던 국회의원 출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평범한 배송 아저씨로 보였거든요. 이 정도면 완벽하군. 영수가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김 비서는 트럭도 준비해뒀습니다. 작은 배송용 트럭이었는데 뒷칸에는 실제 식자재 상자들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양파, 감자, 당근 등이 담긴 상자들이 그럴듯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진짜 식자재인가? 영수가 상자를 만져보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식당에서 사용하는 재료들입니다. 나중에 정성 한식에 실제로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김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영수는 상자 하나를 들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겁네. 의원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아이고, 이 정도야 뭐. 영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을 때 군대에서 훨씬 무거운 것도 들었는데. 오전 10시 영수와 김 비서는 트럭을 타고 여의도역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영수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김 비서. 영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호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믿어봐야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영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판에서 워낙 많은 일을 겪다 보니까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원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련님을 보호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그래, 맞아. 영수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어릴 때부터 너무 순수했어. 사람을 의심하는 걸 모르거든. 그래서 더 걱정되는 거야. 트럭이 여의도역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였습니다. 점심시간 전이라 거리는 비교적 한적했어요. 영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정성 한식 간판을 찾았습니다. 저기다. 영수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작고 소박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정성 한식이라고 한글로 쓰여 있었는데 간판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의원님,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김 비서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다. 트럭을 식당 뒤편에 세우고 영수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식자재 상자를 하나 들었습니다. 상자를 든 순간 어깨가 묵직하고 무거웠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자, 그럼 가보자. 영수가 각오를 다지며 말했습니다. 식당 뒷문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에는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이수진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자신의 이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영수의 마음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식자재 상자를 든 채 정성 한식의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중요한 회의와 연설을 앞두고도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는데 오늘은 손까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똑똑똑. 영수가 뒷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네, 잠깐만요. 안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는데 생각보다 맑고 활기차게 들렸어요. 문이 열리자 30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키는 보통이었고 긴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묶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단정해 보였습니다. 바로 이수진이었죠. 안녕하세요. 식자재 배송 오셨나요? 이수진이 반가운 듯 인사했습니다. 영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수진의 첫인상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밝고 따뜻한 미소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아, 네. 식자재 배송 왔습니다. 영수가 목소리를 살짝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주문하신 야채류 가져왔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이수진이 상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무거우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만난 배송기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도움을 제안하다니. 보통은 그냥 받기만 하는데 말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영수가 상자를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식당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테이블 8개 정도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정성스럽게 쓴 메뉴판이 걸려 있었어요. 오픈 키친으로 되어 있어서 주방이 한눈에 보였는데 모든 것이 정리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수진이 주방 입구 근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상자를 내려놓으려는데 이수진이 다가와서 상자 한쪽을 잡았습니다. 같이 들어요. 혼자 하시면 다치실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영수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상자를 함께 내려놓으면서 영수는 이수진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손은 일을 많이 한 듯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부지런하고 꼼꼼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표정이 진정 밝고 따뜻했습니다. 아저씨, 차라도 한 잔 드실까요?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밖이 추운데 몸이 차가우실 것 같아요. 영수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배송기사에게 차까지 내주겠다는 건가요?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바쁘실 텐데. 영수가 사양하려 했지만 이수진은 이미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바쁠 거 없어요. 점심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걸 나르시는데 차 한 잔도 못 드시면 안 되죠. 영수는 의자에 앉아 이수진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자연스럽게 차를 우려주고 있었어요. 억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계산적인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죠. 여기요. 이수진이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조심히 드세요. 뜨거워요. 고맙습니다. 영수가 찬찬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차 향이 코끝을 스쳤는데 정말 좋은 차를 우려준 것 같았어요. 아저씨는 배송 일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이수진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배송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요. 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러시구나.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일에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요. 이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저도 여기서 일 시작할 때 정말 서툴렀거든요. 영수는 이수진의 세심함에 감탄했습니다. 자신이 배송 일에 익숙하지 않다는 걸 눈치챈 거죠. 하지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있었어요. 여기서 일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영수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2년 좀 넘었어요.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손님들도 가족 같고 일도 재미있어요. 특히 단골 손님들이 오시면 정말 기뻐요. 영수는 이수진이 민호에 대해 언급하기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특별히 어떤 손님에 대해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손님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식당에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영수에게 죄송하다는 인사를 하고는 바쁘게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영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서빙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손님에게 밝게 인사하고 주문을 받을 때도 세심하게 물어보며 음식을 가져다 줄 때도 맛있게 드세요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영수는 점점 이수진에 대한 인상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식당은 금세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이수진의 모습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정말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이수진이 80대로 보이는 노인 손님에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뭐 드실까요? 아가씨가 추천해주는 걸로 주면 돼. 노인이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북어국이 아주 맛있게 끓었으니까 그걸로 드릴까요? 밥도 따뜻하게 새로 지었어요. 이수진이 정성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영수는 이수진이 노인 손님을 대하는 모습에서 진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친절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할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조금 후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보채고 있었어요. 어머, 우리 예쁜이 왜 울어? 이수진이 아이에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목마른가? 이수진은 아이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가져다 주고 주방에서 작은 과자도 몇 개 가져왔습니다. 아이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웃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애가 자꾸 보채서 엄마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예쁜이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순한 맛으로 해드릴게요. 영수는 이수진의 자연스러운 배려심에 감동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함이었어요. 그때 식당 입구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바로 민호였어요. 영수는 깜짝 놀라 급하게 모자를 더 깊숙이 눌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이 민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손님들과 똑같은 정도의 밝기였어요. 특별히 더 반가워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도 조용히 인사하며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수는 아들과 이수진의 상호작용을 집중해서 지켜봤습니다. 이수진은 민호에게 메뉴를 건네주며 오늘은 뭐 드실까요? 라고 물었는데 역시 다른 손님들과 다르지 않은 태도였어요. 된장찌개 정식으로 주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수진이 주문을 받고는 바쁘게 다른 손님들을 돌보러 갔습니다. 영수는 의외였습니다. 민호가 매일 이 식당에 온다고 했는데 둘 사이에 특별한 기류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혹시 김 비서가 잘못 안 것일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민호의 시선이 계속 이수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다른 테이블로 가면 민호의 눈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수진은 그런 민호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이수진이 음식을 나르다가 그만 실수를 했어요. 다른 직원과 부딪히면서 접시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깨진 거였습니다. 아! 이수진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괜찮아? 그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래. 이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치우자. 영수는 이수진이 동료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실수라고 하는 모습에 감심했습니다. 그리고 깨진 접시를 치우면서도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민호도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수진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수는 그 순간 아들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이수진이 민호의 테이블에 된장찌개 정식을 가져다 줄 때였습니다. 죄송해요. 조금 늦었죠? 이수진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민호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치지 않으셨어요? 네. 이수진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까 접시 깨졌을 때요. 혹시 다치신 건 아닌가 해서.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수진의 얼굴에 놀라움과 고마움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아,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 짧은 대화에서 영수는 뭔가 느꼈습니다. 민호는 분명히 이수진을 좋아하고 있었고 이수진도 민호의 따뜻함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들킬 수도 있고 오늘은 이 정도로도 충분히 관찰한 것 같았거든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영수가 이수진에게 인사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이수진이 밝게 인사하며 문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영수는 식당을 나서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수진은 분명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민호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친절한 성격인 건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선 영수는 트럭으로 돌아가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김 비서가 운전석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영수의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떠셨습니까, 의원님? 음. 영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좋은 사람은 맞는 것 같아. 하지만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영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를 정말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든 손님에게 친절한 건지 구분이 안 되더군.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이수진의 모습은 분명히 좋았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며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정성이었으니까요. 한 번 더 가봐야겠어. 영수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평상시 모습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 봐야겠다.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시면 영수의 눈에 번뜩이는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시험해 보는 거야.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고. 이틀 후 영수는 다시 배송기사 복장을 하고 정성 한식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수진의 진짜 인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적해진 식당에 영수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식자재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일부러 조금 더 무거운 것을 선택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추가 주문 받아서 왔습니다.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이수진은 이번에도 친절하게 도와주려 했지만 영수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대신 식당 뒤편 골목에서 시험을 해보기로 했거든요. 상자를 내려놓고 나오면서 영수는 일부러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상자 하나를 들다가 그만 떨어뜨린 거예요.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양파들이 골목으로 굴러갔습니다. 아이고, 영수가 당황한 척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수진이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미안해요. 실수했어요. 영수가 굽은 허리로 양파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하다가 이수진은 말없이 영수 옆에 쪼그려 앉아서 함께 양파를 주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일인 양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아까 접시 깨뜨렸잖아요. 영수는 이수진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짜 시험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양파를 다 주워 담고 나서 영수는 골목을 나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8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시는 걸 발견한 거였어요. 사실 이것도 김 비서가 미리 부탁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저 할머니, 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수진도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분명히 길을 잃으신 것 같았어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시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영수는 이수진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바쁜 일과 중에도 모르는 할머니를 도와줄까요? 이수진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그리고는 급하게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찾으시는 곳이 있으세요? 아이고, 고맙구나. 할머니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하철역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서. 아, 지하철역이요? 이수진이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 돼요. 이수진은 할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지하철역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영수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바쁜 일과 중에도 모르는 할머니를 위해
시간을 내는 모습에서 진짜 마음씨를 볼 수 있었거든요. 10분 후 이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약간 숨이 차 보였지만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어요. 할머니 무사히 모셔다 드렸어요. 이수진이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좋은 일 하셨네요. 영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영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수진의 행동에서 진짜 따뜻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이라면 민호와 함께해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손님들이 오실 시간이거든요. 이수진이 인사하며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확신이 생기고 있었어요. 이수진은 분명히 좋은 사람이었고 민호에게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트럭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필요가 없겠다고요. 이수진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서재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특히 모르는 할머니를 도와주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확신했어요. 이수진이야말로 민호에게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김비서. 영수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의원님. 김비서가 서재로 들어오며 대답했습니다. 민호한테 연락해봐. 집에 와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해. 영수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도련님께 말씀드릴 게 있으시다는 뜻인가요? 그래.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가 됐어. 영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녁 6시 민호가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거였는데 아버지가 급하게 부르니까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싶어서였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호가 서재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앉아봐. 영수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민호는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진지했거든요.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좀 이상한 짓을 했어. 이상한 짓이요? 너 요즘 여의도역 근처 식당에 자주 간다면서?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아버지가 거기 다녀왔어. 영수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배송기사로 변장해서 말이야. 네. 민호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배송기사로요? 영수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김 비서를 통해 정보를 알아본 것부터 배송기사로 변장해서 식당에 간 것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호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점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까지 하셨다고요? 그래. 미안해. 영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걱정돼서 그랬어. 혹시 나쁜 사람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민호는 잠시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날 법도 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걱정해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수진 씨,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아버지가 인정해.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야. 영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도 외면하지 않더라. 그런 사람이면 우리 가족이 되어도 좋겠어. 민호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이수진에 대한 마음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인정해준다니 정말 기뻤거든요. 하지만 민호야, 영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직 모르겠더라. 너도 알잖아. 고백은 했어? 민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못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야? 영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봤을 때는 이수진 씨도 너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던데. 정말요? 민호가 기대감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너를 걱정하는 모습을 봤거든.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너부터 마음을 표현해야 상대방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용기가 나지 않아서 계속 미뤄왔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 조언 좀 해주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는 게 좋을까요? 영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했습니다. 일단 이수진 씨를 우리 집에 초대해 보는 게 어떨까? 가족으로서 만나고 싶다고 말하면서 말이야. 우리 집에요?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진심을 보여주는 거야. 영수가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연애 감정이 아니라 정말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거지. 민호는 아버지의 제안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이수진을 평생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언제 초대할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이 어떨까? 영수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도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용기를 내야 할 때였어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민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일 이수진 씨에게 이야기해 볼게요. 영수는 아들의 모습에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가족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잘했어, 민호야. 영수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응원할게. 다음 날 점심시간,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정성 한식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아침부터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요. 이수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집에 초대하기로 한 날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이 언제나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은 좀 일찍 나왔어요. 민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평소 자리에 앉은 민호는 메뉴를 보는 척하면서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용기를 내라고 했지만 막상 이수진을 앞에 두니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은 뭐 드실까요? 이수진이 주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기, 이수진 씨,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이수진이 고개를 갸웃하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민호의 모습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거든요. 민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이수진 씨에게 할 말이 있어요. 이수진은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다른 손님들이 많지 않아서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수진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이수진 씨를 좋아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처음 이 식당에 와서 이수진 씨를 본 순간부터 계속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이수진의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거든요. 민호 씨, 이수진이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급하게 답을 달라는 건 아니에요. 민호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다만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그리고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시면 저희 집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도 이수진 씨를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아버지께서요? 이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께 이수진 씨 이야기를 했더니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이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의 고백도 놀라웠지만 그의 진지한 마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민호에게 조금씩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호 씨는 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는 모르지만 이수진 씨가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민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모시고 계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이수진 씨를 존경해요. 이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는데 민호가 그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민호 씨,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민호 씨가 좋아요.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처음에는 그냥 단골 손님으로만 생각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마음이 기울더라고요. 이수진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특히 제가 실수했을 때 걱정해 주셨던 거 정말 고마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향한 마음이 통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민호가 기대감을 담아 물었습니다. 네, 가겠어요.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이수진은 민호와 함께 영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긴장되네요. 이수진이 현관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민호가 이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영수가 나타났습니다. 평소 정장 차림이 아닌 편안한 복장을 하고 있어서 더욱 온화해 보였어요. 어서 와요. 영수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수진 씨죠?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이런 걸 왜 가져와요? 그냥 오셔도 되는데. 영수가 고마워하며 받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간 세 사람은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김 비서가 준비한 차와 과자가 테이블 위에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이수진 씨, 우리 민호가 늘 식당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게 요리해 주신다면서요. 과찬이세요. 이수진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정성을 다해서 할 뿐이에요. 영수는 이수진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배송기사로 변장해서 봤을 때보다 더욱 진실된 모습이 느껴졌어요. 민호한테서 이수진 씨가 어머님을 혼자 모신다고 들었어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영수는 이수진의 말에서 깊은 효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 가족이 되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는 정말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수진이 직접 만든 반찬들도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 영수는 그 맛에 감탄했어요. 이수진 씨, 정말 요리 솜씨가 뛰어나네요. 영수가 칭찬했습니다. 감사해요. 민호 씨도 잘 드셔주셔서 기뻐요. 이수진이 민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영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
우리 민호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 민호 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영수가 이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효심도 깊은데 이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어준다면 정말 고마운 일이죠.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받아주시는 건가요? 받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마워해야 하는 거예요. 영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에요. 민호도 이수진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이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지만 집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어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살아계셨다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민호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니 아내와의 약속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영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민호와 이수진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가을 저녁, 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